샐러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그야 당연 재료지. 재료가 신선하고 좋아야 좋은 샐러드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 그러는데 토마토는 과일이야? 채소야? 글쎄, 오 교수님 지식 채널에 물어볼까? 오케이, 오 교수님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마토가 과일입니까? 아니면 채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마토를 과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또는 채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토마토가 과일이냐 아니면 채소냐 라고 하는 논쟁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1893년이 이제 절정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 189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닉스하고 헤든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토마토가 과일이냐 아니면 채소냐는 논쟁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때의 미국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미국은 채소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소를 수입하는 데는 약 10%에서 20% 사이에 관세를 적용하고 반면에 이제 과일은 면세였습니다. 근데 이 토마토를 수입하는 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 과일인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세관을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근데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닉스가 패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한 판결문이 아주 재미있는데 판결문에는 토마토가 넝쿨 식물에 달리는 과일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관습적으로는 이것이 채소로 사용된다 해서 닉스가 패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사항들을 재판을 할 때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배심원들로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배심원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셰프였다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 셰프들에게 토마토를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너희들이 이걸 과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채소로 사용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셰프들이 이 보통 토마토는 샐러드에 사용되기 때문에 또 채소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이 그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셰프들이 요리를 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리하는지 간단하게 또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코스 요리를 할 때에 뭐 옛날에 프랑스에서는 한 20코스 같은 것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핵심적으로 5코스가 남게 됐는데 이 5코스가 에피타이저, 수프, 샐러드, 메인, 디저트 이렇게 5코스입니다. 이 코스마다 제공하는 목적이 아주 뚜렷한데 첫 번째 나오는 에피타이저는 말 그대로 식욕을 자극시킨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짜거나 맵거나 시거나 이런 자극적인 맛을 내서 그 다음에 오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위산도 분비를 시켜서 소화 촉진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수프는 이렇게 에피타이저를 먹다 보니까 위에서 갑작스러운 위액의 분비라든가 또는 또 위에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워밍업을 시켜주는 목적으로 부드러운 유동식을 먹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샐러드가 아주 중요한데 그 다음 이제 샐러드 다음에는 이제 5코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이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샐러드를 먹어줌으로써 메인의 맛을 강화시켜 준다든가 또는 새로운 맛을 또 느끼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내지 않고 아주 깔끔하거나 아니면 담백한 맛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디저트는 이제 단맛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맛을 내므로 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는 이 식욕을 절제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단맛은 식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사탕을 먹으면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사탕을 안 주는 경향이 못 먹게 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단맛은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과일은 그래서 주로 이제 단맛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채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식물학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식물학자 같은 경우에는 과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그 식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식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과일이다, 채소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반면에 영양학자들은 사실은 영양학으로 나누기보다는 식물학자가 나누어 놓은 기준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쓰임새를 가지고 많이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체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조리를 하는 사람은 이 쓰임새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도가 어디에 쓰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조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일과 채소를 구분할 때에 뭘로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뭐냐면 바로 당도, 즉 브릭스를 가지고 나누게 되면 아주 명쾌하게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식물류, 즉 우리가 오이라든가 또는 참외라든가 수박 같은 경우에는 같은 넝쿨식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이를 채소라고 생각하죠. 근데 반면에 참외와 수박은 과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수박과 참외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수박이라 할지라도 수박 안에 들어있는 붉은색이 나는 부분은 당도가 높기 때문에 과일로 섭취하는 반면에 보통 껍질 쪽에 있는 흰 부분은 우리가 당도가 낮기 때문에 채를 무친다든가 또는 깍두기를 하면서 먹기도 하죠. 그래서 채소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서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파파야가 생산되는데 파파야가 당도가 나기 전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것을 썰어서 채로 사용하면서 반찬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당도가 높아지는 시기엔 색깔이 변하면서 익어가는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면 당도가 높아져서 이때부터는 디저트에 과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과일과 채소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점을 조금만 이따가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이 토마토가 어떻게 발전됐냐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는 이미 2000년 전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야생 토마토가 있었는데 이 야생 토마토는 이제 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늑대 복숭아로 불리면서 날것으로 먹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먹었을 때 혀가 또는 입술이 마비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로 먹지는 못하고 이 토마토를 이렇게 널빤지에다가 잘라서 말린 다음에 이것을 기름에 담그어서 숙성시키게 되면 독성이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먹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경에 스페인으로부터 이 정복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야생 토마토를 그 유럽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 유럽에서는 주로 간상수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개량이 되면서 이제 음식에다가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라든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 이 토마토를 제외하고는 이 음식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토마토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 토마토가 이제 개량을 거듭하면서 아주 다양한 종류들로 나왔습니다. 뭐 색깔은 말할 것도 없고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이 토마토가 현대에 와서는 뭐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이때 한번 정해진 토마토가 채소라고 정해진 이후부터는 계속 토마토를 채소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일과 채소를 구분할 때에 나누는 기준이 당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올라가는데 휴게소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를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 팩을 사서 씻어서 먹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토마토가 당도가 그렇게 높은지 정말 설탕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토마토도
과일로 사용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점을 찍게 되면 사실 같은 토마토라 할지라도 브릭스가 높으면 과일로 사용되는 것이고 만약에 브릭스가 낮으면 채소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과일이냐 아니면 채소냐라고 구분하게 되면 아주 명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의를 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조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마토가 채소냐 아니면 과일이냐 하는 이런 논쟁에 대해서 저는 조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당도가 그것을 구분한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강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조리 지식 채널의 오석태 교수였습니다.